한번 보고 싶네요. 내가 어떻게 혼자 가요? 만나신 마지막이 어쩌는지. 우리는 여기서 전부 죽습니다. 현생 인류는 오늘 끝났어요. 어차피 알고 있잖아. 그냥 끝인 거.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대홍수에 대한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를 한 줄로 설명한다면 딱 이렇습니다. 대홍수라고 해서 물난리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인 줄 알고 봤지만 중반 이후 갑자기 SF 실험극으로 변신하는 작품. 그래서 평점도 반응도 평가도 정말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누군가는 최악이었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보면 정말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참신한 장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엄마로 등장한 김다미가 어린 아들 신자인을 데리고 물난리가 난 아파트에서 고층으로 대피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인데요. 박혜수가 이들을 구하러 오며 벌어지는 재난극입니다. 박혜수 배우는 이쯤 되면 넷플릭스 정직원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넷플릭스에서 특히 좋아하는 배우인 듯하네요. 특히 초반에 자인이라는 아이의 당황스러운 행동들로 고구마가 100만 개쯤 쌓이면서 많은 분들이 초반 하차를 결정했다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순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홍수 결말까지 풀스토리와 초반이 왜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중반 이후 어떤 대반전이 펼쳐지는지, 결국 대홍수가 말하려 했던 게 무엇인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영화는 시작부터 완벽한 재난 스릴러인데요. 시작하자마자 물을 확 들이붓고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이 물에 잠기고 30층 고층 아파트가 서서히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AI 연구원 구한나 그리고 어린 아들 신자인. 안나는 아이를 데리고 살아남기 위해 더 위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고 복도는 물로 가득 차고 계단은 사람들로 막히고 문 하나를 열지 말지 어느 길로 갈지 누구를 믿을지 구한나는 아들을 데리고 필사적으로 위로 올라가려 애를 씁니다. 초반부는 솔직히 꽤 잘 만들었더라고요. 물소리, 밀려오는 압박감, 익숙한 집이 순식간에 재난 현장이 되는 모습까지 재난 영화로서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침수 상황에서 자인은 물을 보고 수영장 갔다고 좋아하는데요. 엄마에게 같이 수영하자고 조르고 피신하는 와중에 손을 놓고 혼자 움직이기도 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끝까지 매달리며 먼저 가라는 말에 버티다가 결국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로 넘어가기에는 관객 입장에서 납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적인 공포 반응이라기보다 몰입을 깨는 장치처럼 느껴지면서 관객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조금씩 누적되어 갑니다. 심지어 물난리가 나서 물속의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응가가 마렵다는 신자인과 굳이 빈집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도 약간은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중반 이후 드러난 진실이 모두에게 약간의 이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대홍수의 핵심 반전은 간단했는데요. 신자인은 인간 아이가 아니라 학습 중인 AI 실험체였다는 것. 구한나는 유엔사나 비공식 연구기관인 다윈센터에서 이모션 엔진 개발을 하는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윈센터는 인간의 생명체 만드는 거 성공했지만 실제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구현하도록 연구 중이었는데요. 진짜 아기를 만들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학습하는 실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한나의 상사인 이면모 수석 연구원과 함께 아이의 감정, 즉 아이의 이모션 엔진 개발에 성공하며 그 실험체를 이 아이들을 아기 때부터 각각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신자인은 구한나가 맡아서 키우던 실험체 뉴맨 77이었던 것입니다. 소행성의 남극 충돌로 인해 남극의 모든 빙하가 녹으며 지구가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고 사실상 오늘이 인류의 마지막 날,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오늘로써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멸망한 지구의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 우주에 있는 이사벨라 랩으로 지구의 과학자 11명을 태운 7개의 로켓이 발사되었는데 그 안에 구한나가 생존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수석 연구원인 이면모 책임 연구원이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녀는 키우던 실험체인 아이를 도저히 떠나보낼 수가 없어 대홍수 당시 아이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수석 연구원이 사라져버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차선책으로 선택된 구한나. 안나도 자인을 키우며 사랑이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 자인의 어린 시절,
가족이 타던 차량이 호수에 빠지며 남편이 어린 자인을 구하다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안나는 더 이상 이 실험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 실험 종료를 한 차례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자인은 이미 회수하기로 결정이 된 뒤였습니다. 다만 신자인의 기억체는 가지고 가야 했기에 자인의 머리에서 기억체만 추출하는 과정이 조금은 끔찍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내내 이해되지 않았던 자인의 이상 행동들이 현실적인 아이의 공포 반응이 아니라 감정을 학습하지 못한 AI의 약간은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로 재해석되는 이유입니다. 구한나는 인류 구원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 대홍수 상황에서 구한나를 책임지고 구하러 온 다윈센터 인력보안 1팀의 손희조 요원. 손희조의 도움으로 옥상 구조팀 헬기가 도착하는 곳으로 안나는 무사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손희조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픈 기억이 있었기에 안나가 실험체인 어린아이를 정말 버리고 갈지 말지를 두고 그 모습이 꼭 보고 싶었다며 더더욱 안나를 구하러 왔던 것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 영화는 몸에 땀나는 재난 영화가 아니라 머리에 땀나는 SF 판타지 설정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키워드는 회귀 그리고 리셋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주로 발사돼 이사벨라 랩으로 가던 도중 안나의 우주선은 폭파된 파편으로 인해 일부 파손되게 되고 그로 인해 안나는 부상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이의 이모션 엔진은 이미 자인을 통해 성공한 상태. 이젠 엄마의 이모션 엔진만 만들면 되는데 꺼져가던 안나는 자신이 바로 엄마의 실험체가 되기로 하는데요. 본인의 기억을 추출해 자인의 기억과 함께 이사벨라 랩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건 살짝 매트릭스 영화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 엄마의 이모션 엔진이 성공하려면 안나의 전송된 기억을 기반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일부러 아이를 숨겨두고 이 실험체가 아이를 찾게 되면 성공하는 설정입니다. 기억의 학습을 통해서 수많은 반복 끝에 아이를 찾게 되면 이 실험이 비로소 완전한 엄마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의 시작은 안나가 처음 물난리가 나던 그 순간 깨어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미 여러 번 실패를 했다는 의미로 깨어날 때 안나의 옷에 491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구한나는 아이를 찾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리셋 시스템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반복의 목적은 단순한 다시 하기가 아니라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경험을 축적해 감정 데이터를 완성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한나는 무려 21,499번을 반복한 끝에 자인이를 찾게 됩니다. 예전 SF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생각나는 부분인데요. 실패하면 죽고 다시 깨어나 반복하는 그런 자인이를 찾는데 시도한 이 횟수가 티셔츠 숫자로 표현되는데 숫자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엔 자인이 불안할 때마다 숨었던 옷장을 기억해내고 아직 물에 잠기지 않은 모든 옷장을 찾아다니는데요. 이런 게 다 기억의 학습이었던 거죠. 결국 마지막 안나가 헬기를 타며 자인과 헤어졌던 옥상에 있던 버려진 옷장 속에서 자인을 찾게 되었는데 헤어지며 안나가 귓속말로 자인에게 했던 말, 깨어나면 옷장에 숨어있으란 말을 자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장면은 단순히 자인을 찾았다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이해한 순간, 그래서 엄마의 감정이 데이터로 완성된 순간으로 표현되는 듯합니다. 결말에서 두 사람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며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이사벨라 랩에서 새롭게 만든 엄마와 아이의 몸에 완성된 안나와 신자인의 기억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인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제작 의도 쪽에서는 물은 재난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초반에는 재난처럼 보이지만 후반에는 생명과 연결되고 결국 모성애라는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구한나와 자인의 관계에서 모성애를 기반한 빌드업이 충분히 깊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러닝타임 1시간 48분 안에 재난 SF, 철학, 모성까지 다 담으려다 보니 설득 과정이 꽤나 빡빡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편 안에 손으로 느끼는 재난과 머리로 받아들이는 SF가 같이 들어있달까요? 재난만 기대한 분들에겐 후반부가 너무 급격하게 장르가 바뀐 느낌이고 SF 설정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오히려 후반부에서 재미가 올라갑니다. 후반에 가서야 정보와 설정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보시면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한 건 개개인의 호불호와 별개로 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던 작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른 작품 리뷰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리뷰로 찾아올게요.